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. 금일은 3월의 둘째 주의 마지막 날이죠. 3월 12일, 금요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지난밤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코로나19 이 부양 법안 서명 소식과 또 미국의 이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 호조 등으로 이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우리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.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후로 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아울러 리가르도 ECB 이 총재가 최근 이 금리 상승 역량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. 2분기 채권 매입을 가속화할 계기라고 밝히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한 점도 금일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 이 상승 요인으로 좀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금일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의 이 동반 순매수 속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.3% 상승한 이 305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. 이 코스닥 시장은 1.9% 상승을 하면서 925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을 하고 지금 유럽 시장이 지금 좀 열리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좀 미국이 좀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이 기술주인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과연 또 주말에 어떠한 또 소식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다음 주 또 증시가 월요일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또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5G 통신장비 섹터인데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일 28GHz 5세대 이동통신 구축 활성화 전담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전담반에는 이 가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이 삼성전자와 또 한국지능정보사의 진흥원 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이 이 참여를 했고요. 이 해외망 구축 동향과 이 국내 융합 서비스 이 활성화 방안 또 통신사별 이 시범 서비스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5G 또 통신장비 섹터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한 서명과 실업지표 호조 속에 이 상승을 하였는데요.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가 4% 넘게 이 급등을 하면서 금일 우리나라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또 미국의 이 신재생 에너지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 섹터이죠. 이 수소차, 태양광, 풍력 에너지 이 테마 섹터들도 금일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미국의 이 추가 부양안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 미국 민주당과 행정부는 이 3조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3,400조 원 규모의 이 인프라 이 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특히 민주당은 친환경 투자 용도로 이 해당 부양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5월 달에 이 상원 통과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 2차전지 테마 섹터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미국에서 2025년까지 독자적으로 2곳 이상의 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어서 이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또 GM과의 이 합작법인
이 공장 투자도 이 상반기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요. 이 해당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LG에너지 솔루션은 기존의 미시간 공장에 더해서 총 75기가와트의 이 생산 능력을 미국 내에서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그러면 2차 전지 테마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금일 또 제4 이동통신 관련 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. 중국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CBN이 700MHz 대역의 5G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와 기술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뭐 그동안 많이 이슈가 되었었던 부분이었었죠. 금일 뉴욕 증시에 신규 상장한 쿠팡이 이 공모가인 $35에서 무려 40%가 넘게 폭등한 49.25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. 쿠팡은 장중에 $69까지 이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요. 장음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반납한 끝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. 이와 같은 이 쿠팡의 뉴욕 증시 신규 상장 효과에 또 쿠팡 관련 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었고요. 이에 더불어 이 마켓컬리 관련 주들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식료품 배달업체 이 마켓컬리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 김슬아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투자은행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요.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가 약 8억 8천만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이라고 또 소개를 하면서 이 마켓컬리 관련주들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떠한 또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3월의 셋째 주인데요. 지금까지 상당히 이 국채 금리가 이번 달 들어서 시장을 좀 좌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이 경기에 대한 이제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다음 주 3월 17일에 있을 FOMC 이제 회의 발표가 있는데요. 아마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. 이에 따라서 여기서 또 어떠한 언급과 또 이제 멘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겠고요. 이전까지는 또 이 국채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또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다음 주 또 수요일에는 또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이 백신 여권 법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할 또 예정이라는 점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. 다음 주 목요일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또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목요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 고위급 회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,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테마주에서는 또 이 오세훈 안철수 단일 후보가 또 확정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다음 주에는 이러한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국전자 홀딩스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팡이 이 뉴욕 증시에 이 신규 상장한 효과를 보면서 일부 쿠팡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 한국전자 홀딩스가 어제 이어서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한국 FMB도 이 쿠팡 관련주로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KC피드, 마켓컬리 미국 상장 추진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 속에 또 마켓컬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오늘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쿠팡이 이 미국
뉴욕 증시에 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이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아기상어 또 핑크퐁으로 유명세를 끌고 있는 이 스마트 스터디에 또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설이 또 재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다만 이전에 이 스마트 스터디는 이 언론을 통해서 이 나스닥 상장설 관련해서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. 하지만 또 이 같은 소식에 이 스마트 스터디의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삼성 출판사가 또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마켓 컬리 미국 상장 추진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 속에 또한 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마켓 컬리 관련주이죠. ECS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TSI 금일 2차전지 테마들 상승 속에 이 500억 원 규모의 이 배터리 공장용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금일 28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하임바이오의 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날 개최된 하임바이오 임시주주 총회에서 이 강지현 대표, 또 이준하단 부사장, 또 김남균 원장이 이 하임바이오 사내이사로 또한 이중희 변호사는 또 사회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임시주주 총회를 통해서 이 박만항에 운영되어 오던 이 하임바이오를 이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또 대상암제 스타베닙의 임상에 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인바이오젠은 지난해 11월에 이 50억 원을 투자해서 이 하임바이오의 지분 21%를 매입해서 최대 주주에 등극한 바가 있죠.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인바이오젠 21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DSC 인베스트 이 마켓 컬리 관련주로서 금일 2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차기 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 공동 선두를 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 섹터인 토탈 소프트가 금일 19%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자 수가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이 최대 통신 사업자인 에티살랏에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제품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이 셋톱박스와 이 스피커 등이 결합된 이 고부가 가치 이 제품으로 이 음성을 인식해 이 방송과 음악 또 비서 등 이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6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3강 MMT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 풍력 에너지 테마 섹터인 3강 MMT도 금일 1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대성 파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애플이 이 현대차, 이 닛산 등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이 애플카와 관련한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이 애플카 이 생산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이 아이폰과 같이 아웃소싱 생산 방식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최근 LG전자와 이 전장 부품 합작사를 설립한 이 마그나와 또 아이폰 생산 기업인 이 대만의 이 폭스콘이 유력 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이 대성 파인텍이 과거에 이 마그나와 이 정밀 자동차 부품 및 이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3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세종텔레콤 제4 이동통신 테마 섹터이죠. 금일 중국의 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CBN이 이 5G 이동통신 국제 표술화 기술 진화에 성공했다는 소식 속에 금일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공동 선도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의 이 펜 엔터테인먼트도 금일 12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5조 원 이상 규모의 미국 배터리 공장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금일 2차전지 테마들 섹터
2차전지 테마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박셀바이오, 이 세포배양 특허 취득한 것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쿠팡 또 관련주들이죠. 태경 케미컬, 또 서울식품, 금일 이 뉴욕 증시 신규 상장 효과의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였었죠.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질산 공장을 이 대규모로 확장해서 이 성장성 확보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019년 10월에 여수 산업단지 내 이 1,500억 원 규모의 여섯 번째 질산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. 현재 기술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이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신규 질산 공장의 이 생산 능력은 이 40만 톤으로 이 준공이 완료되면 24년부터 이 생산 능력이 약 110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이 반도체, 이 디스플레이 등의 이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질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휴캠스는 이 해당 증설로 이 국내의 질산 수요를 충당하고 또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도 일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K케미칼, 이 노바백스, 이 코로나19 백신의 이 긍정적 임상 효과 확인 소식 속에 이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일 10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CS 윈드, 풍력에너지 테마 섹터이죠.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이 부양책 기대감 속에 금일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쿠팡 관련주인 미래생명자원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액션스퀘어 관리종목 탈피 소식에 금일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DNF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지난해 호실적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BDI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이틀째 이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서 이 황사 미세먼지 테마 섹터인 이 BDI도 금일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 섹터인 수산 INT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시티랩스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이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양인데요. 마켓컬리 미국 상장 추진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 속에 이 마켓컬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정규장에서 8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 9% 넘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.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운영자금 등의 이 확보 목적으로 미온홀딩스를 대상으로 약 1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마켓컬리 관련주로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5% 넘게 상승한 이 팜스코도 시간에서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YOM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감 이후에 또 감사 보고서 이 제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차세대 고용암 치료제 이 시장 전략적 진출 목적으로 일본의 이 암 치료제 업체와 이 주식 250만 주를 105억 원의 추가 취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FN 리퍼블릭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3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%가 감소를 했고요. 영업
이익은 133억 원으로 이 손실이 났습니다. 하지만 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됐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3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금일 이 쿠팡 관련주로서 정규장에서 11%대 상승한 서울식품, 이 태경 케미컬 등도 시간에서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3월 들어서 좀 초반에 상당히 우리나라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요. 어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3,000포인트를 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러한 미국에서 나오는 이 소식들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항상 이 보수적인 좀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좀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